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정말 어떤 주제보다 상담을 주제로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즐겁고 참 행복합니다. 전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봄직한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왜 답답한 게 있으면 혼자 가지고 있지, 그걸 꼭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 속에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에너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왜 털어놓으려고 그럴까, 속에 있는 것을. 가끔 가다 보면 이것은 오래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털어놓는다 그래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간직하지 않고 털어놓으려고 하는 본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 사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털어놓으러 찾아오는 것이고, 그 털어놓은 것에 대해서 해소도 해주고 해결의 단서도 찾아주는 게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으로 털어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며칠 전에 한방눈이 왔지. 그랬죠. 한방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 한방눈이 올 때 조금 쌓일 때 나가서 우리 집 앞을 써놓으면 아침에 나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네. 근데 이제 그거 썰기 싫어가지고 아침까지 잠자고 나가면 눈은 얼마나 쌓였겠어요? 이만큼 쌓여있죠. 네. 썰어도 썰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초기에 썰어서 해결될 얘기면 가서 상담을 해서 썰자, 털자. 근데 내가 한 가지 우스운 얘기는, 요새 그 선거운동 하잖아요. 네. 한 입후보자가 그러더라고. 그 전에는 아주 불안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만 얘기하더니 요새는 또 눈물만 흘려. 어떤 분이 네. 그 눈물만 흘리더니 한 카페에 나오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하는 건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울고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그 말은 진정일 것 같아요. 네네, 털어놓으니까 시원하다. 네. 털지 않고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가식을 갖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해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한 표가 귀중하니까. 네. 그거는 야다이든 여다이든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식을 털어내놓고 울고 싶을 때 한 번 울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내담자는 그 속이 시원하려고 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밑도 끝도 없는 질문입니다만, 털어놓으면 왜 속이 시원할까요?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릇에 찌꺼기가 담겨 있으면 그따가 따라서 물을 마시겠어요? 네네네. 씻고 물을 받아 마시지. 네. 그 마음이 복잡하면 담길 게 있겠어요? 네. 그 마음을 좀 털어놓고 담담하게 만들어 놓으면 담길 게 또 많잖아요. 네. 선생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정말 그 말씀이 와닿는 게, 여기 경찰들이 여러 해 동안 선생님한테 상담을 10년간 공부를 정말 10년 동안 저는 그거야말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였다, 증거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잡는 경찰이라고만 생각했지, 경찰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헤아려주고 하는 상담을 선생님한테 10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말이죠. 그 경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쌓였던 거를 털어내지 못하고 계속 쌓았던 사람이 엉뚱한 것으로 털어내서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연쇄 무슨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경찰이 한 얘기 중에 이제 어떤 살인범이 있다. 자기 죄를 정말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다가 담배 하나 피우면서 이야기를 다 털었는데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너무너무 후련하다. 내가 이제 큰 처벌을 받겠지만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다가 내가 죽였다는 이야기를 자백을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것이야말로 그릇을 비워내는, 찌꺼기를 비워내는
그리고 보면 우리는 참 비밀을 간직하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많이 아프겠다고 작정하는 거나 같네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상담원을 교육할 때 한 가지 더 이제 신경을 쓴 거는 뭐냐면 보통 상담원은 이제 치료를 해서 될 수 있는데 나한테 다시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치료가 돼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지내면 올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이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범죄자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을 따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잘못을 따지더라도 네가 잘못한 거는 엇보인 거예요. 그거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잘못은 처벌을 받고. 그렇죠. 네네. 처벌을 받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재활을 할 때 또 그런 짓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취조하는 경찰관이 어떤 태도로 취조를 했느냐에 따라서 나와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좀 잡아주세요. 아, 네. 그 마음이 생기도록 취조를 해야 된다. 아하. 취조라는 건 상담하고 똑같아요. 알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상담도 그렇고. 상담은 고통스러운 게 왜 고통스러운가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고. 네. 경찰은 범죄를 했는데 이 왜 그런 범죄를 했는가 그거 알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상담이나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예요. 뭐 대단하는 거.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상담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료가 돼서 다시 안 오기를 바라지만은 그 범죄자는 재범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어하도록 누구하고 의논을 해볼까? 이럴 때 자기를 취조했던 경찰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거는 굉장한 성공이잖아요. 그러네. 한 사람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경찰은 도둑만 잘 잡으면 경찰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도둑으로 인해서 생길 미래 잠재적인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기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래요. 그런 예를 이제 선생님 말씀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게 제임스 딘이 주연으로 나왔던 이유 없는 바. 이유 없는 바 맞아. 그때 그 형사가 그 역할을 했다면서요.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이제 부모가 굉장히 완고하게 그 자녀를 키웠더만 보니까 이제 경찰에 드나든 정신과에서 해석하는 청소년은 범죄라고 하질 않아요. 비행이라고 하죠. 비행, 범죄라고 하지 않고 비행. 베리컨식 비행. 왜냐하면 인격이 성숙하기 전이니까 비행이라는 말을 쓰거든. 근데 이제 왜 그런 비행을 저지르느냐 이걸 연구해 놓은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달라들 수가 없어. 힘도 모자라고 권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행을 저질러 놓으면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가 경찰 앞에서 혼나요. 목에 힘주겠어요? 그렇죠. 고개를 자녀가 그런 일 다시는 안 그러도록 잘 지도하겠다 해서 막 경찰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비행을 해서 경찰을 통해서 아버지를 혼내게. 그렇지. 3 쿠션이네요. 당부해서. 이제 그런 가설이 있어요. 연구해 놓은 가설. 그건 참 재밌네요. 이제 이 경우도 그거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굉장히 정도로 키우려고 애를 썼더만 규격에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그거 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형사가 우리가 교육했던 그런 경찰관하고 비슷해. 네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날 찾아라. 그러고 전화 의지처가 되고 번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만 따라오면 되는데 저는 왜 안 따라온다. 계속 그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갈등 상황에 도달해서 그렇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 경찰 번호도 알려. 그러니까 딱 이제 그 형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찾아갔더니 형사가 어디 전문가가 뭐 저런. 그 다른 형사들이 있는데 그 형사
그 어디로 점검 갔다든지 이 정도의 친절만 베풀어줘도 괜찮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든. 귀찮잖아요. 도둑만 잡는다는 생각만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귀찮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그 형사를 못 만나니까 지도를 헤매다가 이제 또 수렁에 빠진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취조하는 형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도둑은 잡되 도둑이 나와서 새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도움이 돼야 된다. 이제 그걸 하나 더 첨가해서 우리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털어놓는 거랑 연관을 시킨다면 그릇을 비우는 것처럼 사람들은 속에 비밀이라든지 속에 앙금으로 있는 거를 털어놓을 때 시원해지고 후련해지고 개운해진다. 근데 그걸 털어놓을 때 듣는 상담자라든지 혹은 선생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잘 들어주고 의지체가 되어주면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도 되고 정신과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신과 의사예요. 그럼 왜 그러지 하면 자기가 괴로울 때 속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치부를 도움을 얻고자. 그거 조금 이해되네요. 우리가 뭘 비밀 얘기하면 오늘 괜히 얘기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 치부까지 다 떨어졌어. 온갖 걸 다 얘기했어, 정신과사.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고맙기는 고맙지만은.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저 사람이 내 치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싫어해요. 존경받기를. 그러니까 정신치료자도 그 내가 경찰에 얘기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라. 이 하트라인을 만들어놔야 돼. 되게 중요하네요. 그 사람이 공경에 취하면 한 번쯤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물을 때 잡으면 되잖아. 선생님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얼른 생각나는 거는 자살하는 남자인데. 자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음악가인데. 집도 가난하고 그랬는데 미군 부대에 이제 군속으로 근무를 해서 그때만 해도 미군 부대 그 군무원으로 있는 여성들이 적었어요. 여자분. 그러니까 미군 부대 출입하면 그 입에 담기 넣었지만 뭐 양 뭐라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는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을 때 군무원으로 있었으니까 귀에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소리가 확대되니까 자기하고 8군 사령관하고 관계가 있다. 이 소문이 퍼진다 이거야. 그거 이제 환청이죠. 환각이네요. 그까지 발전을 해놓으니까 이래가지고 살아서 못하냐 이게. 아이고야. 그래서 한강에 가서 빠졌어요. 실제로. 빠졌는데 보트가 가서 건져가지고 이제 나오고 이전이 된 거예요. 치료를 다 하고 나니까 치료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거기 근무하는데.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치료비를 분납하도록 말이죠. 벌어서 조금씩 갚아 나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나는 언젠가 죽을 사람인데 왜 선생님이 나를 살려가지고 말이지. 돈도 없는데 돈 벌어가지고 갚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약속은 지키라고. 그래도 열심히 뭐 피아노 레슨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공무원 생활은 그만두고 이제 그때 내가 약속한 게 당신이 자살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나한테 선락을 맡아라. 그래서 그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 선생님, 우물가에 빚은 이제 다 갚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되겠죠? 죽어도 되겠죠. 어디냐 물어보니까 한강이래. 빚을 덜 갚았다.
다 갚은데요. 네. 영수증도 있고 어떻게. 내가 너한테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정성. 그 영수증 내놔봐. 그런데 그것도 또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순진하니까. 네. 그래서 쫓아왔어. 이걸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느냐 이게. 네. 간단하다. 네가 죽고 싶을 때 내한테 전화만 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번번이 전화해요. 예. 아직 덜 갚았다고. 알았다고 또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네네. 그건 교과서에 있는 치료법은 아니지만 그 환자의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내가 한번 활용해보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기, 성격 특성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치료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전화해서 목숨을 또 건질 수 있었다는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에피소드 실제 겪으신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사실 또 굉장히 좀 부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과에 왔지만 말을 못 꺼내요. 또 저 같은 상담실에 왔지만 이야기를 못 꺼내서 주변만 빙글 돌리면서 그래요. 분명히 이 사람이 뭐 이런 얘기, 버스 탄 얘기 하러 온 건 아닌데 뭐 있겠다 싶을 때 무작정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자극되는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털어놓게 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지가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가장 기본이겠죠. 근데 그건 참 어려워요. 네. 초보자로서는. 맞아요. 왜냐면 1분 1초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뭐 때문에 왔을까?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지. 기다린다. 1분 기다려놓고는 10분 기다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네네. 그러나 경험이 쌓이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10분 가도 10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낚싯대를 들이고 찌가 움직이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찝쩍거려 봐야 돼. 찝쩍거린다. 찔러본다. 찔러보는 거. 당신 지금 가만히 있는데 집에 갈 생각하지. 그냥 내 상상을 상상으로 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 생각해서? 이게 메인 질문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 질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문이 열린 거잖아요. 열리면 내가 목적했던 집중력을 가지고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걸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입을 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 지금 집에 가고 싶지? 좀 더 확신. 집에 갈 생각만 하지. 예를 들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환자는 그게 아니라면 더 완강히 아니라고 할 거다. 아니에요. 집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럼 뭘 생각을 했어? 이게 앞에 거는 질문으로 좀 완곡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보는 거고 뒤에 거는 좀 더 내가 다 알고 있듯이 말이지. 확신을 가지고 너 집에 가고 싶지? 집에 갈 생각만 하지. 아니에요. 그게 실마리. 이야, 참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다, 그죠? 특히 그런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게 사회적 가치와 좀 맞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우리 한때 미투 운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좀 누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사회 가치하고 맞물려가지고 털어놓기가 어려워서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털어놓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담이 어려운 이유가 그 문제예요. 예를 들면 법률가처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판단해가 잘못했으면 처벌 주고 잘했으면 뭐 상장하고 간단해요. 그렇죠. 상담자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를 따지느냐.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게 적응을 하고 있는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그렇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그렇더라도 네. 이 사람의 적응하는 것이 고통 없이 적응되는가 고통을 안고 적응을 하고 초점이 다르네요. 네. 그게 초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게 상담자가 네.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을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네. 그 길을 서로 의논해 보는 거예요. 네. 오늘도 제 말씀 들으면서 털어놓기라는 것이 그릇을 비우는 것 같이 본능이고 시원해지고 거기서부터 해소와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된다는 거고 이렇게 수줍어서 털어놓지 못할 때 털어놓는 방법은 기다리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 강하게 확신을 얘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꿀팁도 하나 얻었고요. 그리고 상담은 다른 법률적인 것, 다른 사회적인 것과 다르게 잘했냐 못했냐, 바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현실에 잘 적응하는가, 적응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초점으로 한다 하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담의 기본을 차곡차곡 벽돌로 집을 짓듯이 지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본적인 질문, 그러나 우리 꼭 알아야 될 질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랑너랑의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